안녕하십니까. 이진우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고 계시죠? 요즘 이 미세먼지가 너무 정도가 지나쳐서 저는 마스크 이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저도 요즘 마스크를 가끔 쓸 정도로 공기의 질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정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우리 곁으로 부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 드릴 거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금 그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던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앞에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거고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건 제 양력이고요. 저는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부동산을 시작해 갖고 한 9년, 8년 정도 이제 동부 쪽에서 전원주택 단지 개발 사업을 쭉 했었고요. 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파주하고 평택의 토지 개발 사업을 한 15,000평 정도 했고, 한 10,000평 정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했고, 이제 경제신문들 주로 칼럼을 쓴다, 이제 그런 저희 간단한 양력이고요. 자, 제 18년도에 강의, 기사 내용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위기의 도시공원 서울시 보상에 12조 투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2년부터 1조 8,504억 원을 들여서 공원 속 사유지 1490평, 아니죠, 1490평이 아니고 400만이니까 14만 9천 평 정도 보상이 왔으나 이런 보상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공원을 왜 매입을 하죠? 사유지니까 매입을 하죠. 이 사유지인데 공원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공원은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잡힌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도시민의 생활의 편의성과 도시의 계획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예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진우 땅인데 이진우 땅에 여기 네 땅은 개인 이진우 땅은 현재 봤을 때 이건 도로로 지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보상을 해서 도로를 놓을 거야. 또는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야 라고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개인 이진은 이 땅에 행위를 못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나 공원 이런 거 잡혀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거를 그런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던 거죠. 또는 다른 이유 저한테 보상을 안 했던 거죠. 저는 사건의 제한을 굉장히 오래 받았던 거죠. 10년 이상 받고 20년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이 되니까 이거를 원래 하려면 매입을 해야 돼요.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할 돈이 없으면 풀어줘야죠. 풀어주어서 용도지역에 맞게, 그 주변의 용도지역에 맞게 행위 제한을 풀어서 저의 사건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 2020년 7월 2일 날로 이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고승덕 부부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시 용산구가 고승덕 회사가 소유한 이촌 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올해 237억 원을 들여 꿈나무 소공원과 이촌 소공원이 있는 땅 3,14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000평 조금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파출소도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83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요. 이 고승덕 씨 부부가 있는 회사 이름이 마켓데이인데 약 이 땅을 42억 원에 2007년에 매입했답니다. 이 매입을 하면서 그 명도에 관련된 거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고승덕 씨가 그 땅을 왜 매입을 했겠죠?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 현재 파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 점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땅에 사용료를 안 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파출소가 있는 땅에 사용료를 내라라고 소송을 했었죠. 그래서 승소를 했죠.
파출소에서 항소를 했죠. 국가에서. 또 고승덕 씨 부부가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땅이에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가 파출소고 여기가 공원이에요. 파출소. 여기는 이제 파출소에서 쓰고 있고, 이 공원은 주민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개방을 해놓고 막 용산구의 주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땅이죠. 근데 이 땅의 소유주는 아까 얘기했던 마켓데이라는 회사에서, 유한회사에서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자, 파출소 니들은 여기는 사용료를 내고 용산구는 이 공원을 주민을 위해서 주민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땅을 매입해 가든지 쓰지 못하게 막겠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용산시에서는 이 땅을 만약에 이 땅을 공원으로 안 쓰게 되면 내년에 7월 2일 날 해제를 해요. 그러면 마켓데이에서는 공원으로 안 쓰겠죠. 이 비싼 땅을 여기다 놓고 용도 지역에 맞게 개발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구에서는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거죠. 230매덕을 주고 매입하기로 한 건데 5배 달하는 차익이 아니고요. 이 42억에 2007년도에 매입할 때 마켓데이라는 회사는 장기밀집행 도시기획시설에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파출소에서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걸 정확히 판단을 했으니까 결정을 했겠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이런 어려운 결정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출소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자,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공시지가 인상 정치 경제학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했었지만 공시지가 인상이 됐죠. 이제 이 땅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많이 해놨어요. 이 땅이 몇 % 올랐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려니 그 보상가라는 그러니까 보상가라는 비용은 시세, 감정가, 공시지가가 합쳐진 굉장히 많은 한 3명 이상의 감정사분들이 평균 산출한 금액이 되니까 공시지가 오르니까 보상가 당연히 높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땅을 이 막대한 돈을 보상하는데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겠죠. 당연히. 하여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시면 도시공원 일몰제 전국 도시공원의 46%인 433.4제곱킬로미터가 2020년 7월부터 실효돼서 도시공원 실효제는 99년 헌재에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지정을 하고 나서 보상을 안 한 거죠. 보상을 안 하고 그냥 공원으로 계속 쓰고 있었던 땅이죠.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서울 시내 등산로에 있는 주변의 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원 지정이 만약에 7월 2일 날 해제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파출소가 있는데 공원을 못 쓰게 사유재산이니까 막아버려요.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면. 막아버리면 여기를 사용하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과 삶의 질의 저하를 느끼겠죠. 그러면 땅 주인도 일반 출입을 막는다는 얘기죠. 개발을 한다면 동네 약수터 부지, 우리 도심에 이촌동에 있는 그 요지에 가서 앉아서 저녁에 산책을 하고 유기견을 데리고 가서 산책을 하고 편함을 느끼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삶의 질을 느꼈던 장소가 막혀버리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 보존하는 관련 보상비만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데 최소 50조 원. 2017년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2018년 공시지가라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사로는 감정가로 환산 시 보상비가 한 100조에서 150조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장기밀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인데요. 여기 기대 효과 요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투명한 보상 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도시 공원 지키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시민 참여를 통한 국비 지원. 그러니까 삶의 질이죠, 이거는. 삶의 질의 측면에서 이제까지 공원을 썼었는데 개인 재산을 그냥 썼던 거예요. 보상을 안 하고. 근데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용도지역을 해제를 풀어주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일몰제인데 그게 내년 7월 2일부터 일몰이 바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보상가, 3기 신도시도 그 GTX, KTX 뭐 전부 지금 보상가 때문에 뭐 난리가, 예타 면제 난리가 났는데 정작 제일 급하게 다가온 거는 이 뭐죠? 도시계획시설 장기밀집행 일몰제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방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땅들이 대부분이 예를 들어 공원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원들은 대부분 뭐 훼손지가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이지만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또는 뭐 여러 체육시설 놓는다든지 훼손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보상을 안 하게 되면 이 훼손지는 바로 주변의 용도지역,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든지 일종 전용지역이든지, 그럼 이 땅 주인들은 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종 전용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땅 주인들은 당연히 보상을 이제까지 사적 제한을 받았으니까 하려고 할 테고, 정부에서는 돈은 많이 드니까 이때까지 보상을 안 했던 거고, 그 보상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되고요. 보세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서울시 장기밀집행 도시공원, 장기밀집행 도시공원 관련 업무 추진, 그 다음에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응봉근리군공원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조성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장기밀집행 공원 용지 보상 및 공원 조성입니다. 이제 보상을 하고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보시면 기존 무허가 건물, 이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계속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정부에서 돈을 안 내고 이진우 땅인데 거기에다 공원으로 그냥 쓰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또 와서 여기 무허가로 집을 지었어요. 그분 나가라고 하면 또 보상을 해야 되니까 보상 지역 공원 조성비가 이렇게 들고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8억 6천이 들고 시설 부대 비용이 5천만 원 들고, 이 내용입니다. 자, 성동구 금호동 1가 산 37-1번지 1원이고요. 한 4만, 규모는 4만 7천이니까 한 몇 평 될까요? 한 12,000평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거고, 사업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9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무허가 건물 보상하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쌍문동 근린공원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조성 내용이고요. 또 같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공원 용지에 대한 조속한 공원 조성 사업을 202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 시도 시 우려된 도시 내 각종 난개발 및 환경훼손에 대응하고자, 정말 답답한 게 이게 2000년에 이런 일이 결정이 됐어요, 헌재에서. 그러면 그때는 공시지가도 물론 시 재원이 없고 또는 신경을 못 썼고 또는 더 화급한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18년, 작년, 재작년, 뭐 또는 13년 좀 장기 플랜을 갖고 이런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화급히 하진 않았겠죠. 그 현 정부 들어서 작년, 올해 지금 공시지가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거 만약에 보상을 또 안 해주면 당연히 난개발이 되겠죠. 보상 안 해서 개발행위 허가나 공원 쓰고 있는 회선지가 갑자기 거기에 뭔가 개발을 한다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분들은 20년 동안 행위 제한을 묵혔던 분입니다. 내 땅이지만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또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난 아무런 행위도 못했던 거죠. 그린벨트 지정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분들이 행위를 한다고 누가 이분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봉구 쌍문동 산 238-14번지 일대고요. 규모는 32만 8,001 18제곱미터니까
한 10만 평 조금 안 되겠네요. 한 9만 몇천 평 정도 되는 거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이고요. 총 사업비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입니다. 여기는 물경 100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네요. 1000억이 넘는 돈이 이 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도봉구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상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야, 요건 또 있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중계지구고요. 노원구 중계동 산 95-1 똑같습니다.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및 조성에 관련된 거고요. 자, 지역 주민들 쾌적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거고,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만, 1000만, 억, 10억, 32억을 들여서 중계동 산 94번지 일대를 토지 보상 2000제곱미터 한 600 몇십 평 되겠네요. 이거를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삶의 질, 쾌적한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이런 거 땅을 서울시에서 이제 내년 일몰제 되기 전에 지금 보상을 해주겠다고 공고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보신 쌍문동 일대, 여기 정의여자고등학교 옆에 바로 산입니다. 요 산, 쌍문 근린공원 옆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중계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리 늘 다니는 그 등산로 있는 산입니다. 등산로에 있는 산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땅을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요게 꿈나무 소공원이고요. 꿈나무 어린이 공원이고, 여기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아까 마켓대에서 다 매입을 한 거예요. 요 파출소나 이런 거 다 명도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죠. 이 땅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고, 꿈나무 요거는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보상을 하든지 7월까지 보상을 하든지, 보상을 안 하면 우리는 보시면 봐보세요. 여기가 전부 상업지역이고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둘러있어요.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는 개발을 하겠다 했더니 한 230억 들여서 보상을 해주겠다 용산구에서 얘기했는데, 마켓대에서 그걸 덥석 받진 않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한 감정가가 있을 거고 보상가가 있을 테니까요. 하여튼 요런 위치에 있는 땅들이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이름으로 지금 우리 옆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시지가 올라가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13.87%로 전국에서 가장 평균 지가 상승률입니다. 자,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전국에 299개 공원에 총 1조 8,564원을 들인 토지 보상이 예정됐는데, 문제는 이 돈이 재원이 있을까요? 과연?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방채를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내 116개 도시공원이 시를 앞두고 있고, 해당 면적은 한 2,890만 평, 2,900만 평 가까이 되고, 사유지가 40.2제곱미터, 2제곱킬로미터 정도, 한 1000만 평이 조금 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를 한 13조 172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늘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 인상이 됐으니. 그리고 보상을 이렇게 해주니 받아라 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정말 사유지지만 산으로밖에 안 쓰고 있는 이런 곳들은 뭐 협상이 빠를 수 있겠지만, 훼손지나 아까 꿈나무 소공원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상가에 대한 협상이 난항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시는 법정 매수 청구 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토지들 또는 소송 패소로, 그러니까 소송을 아까 고승덕 변호사처럼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패소한 거, 그 다음에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거가 훼손지라는, 그러니까 개발 용지인 거죠. 또는 실제 공원 시설로 설치할 예정지 등 2.33제곱킬로미터, 한 70만 평 정도 되겠네요. 면적을 우선 보상 대상지, 빨리빨리 보상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7월 1일부터니까 6월까지 매입을 하기로,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죠. 또 소송 패소로 보상이 패소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줄 테니 받으십시오 하면 그걸 다 받진 않겠죠. 물론 받으시면 좋은데 그분들도 20년간 장기 미집행이 된 행위 제한을 했던 내 개인 재산이잖아요. 좀 잘 모르겠지만 쉽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부는 77년 시내 116개 공원을 직접 지정했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이제 중앙정부에다 얘기한 거죠. 정부가 지정을 했어서 95년의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관련 업무를 시로 이관한 뒤 방관하고 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보시면 이 면적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죠. 이 금액도 지금 엄청나게 추정입니다. 전부 추정인데 이런 돈들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됐건 확정된 사실은 2020년 7월 2일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해제를 하든지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은 공시지가 인사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재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도시구분관리계획으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관에서 이 땅을 보상을 안 하는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지역들 또는 실질적으로 그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예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런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법으로 공법으로 정한 규제입니다. 구역에 지정된 거는 규제 완화나 강화입니다. 근데 주로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은 아시죠? 그린벨트. 시가조정구역은 영종도 지을 때 영종도 조성할 때 시가조정구역을 전체를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층 이상 지을 수 없고 어떤 간판을 써야 되고 어떤 미관을 가져야 되고 다 이걸 공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할 돈이 없으니 자꾸 어떤 편법을 쓰냐면 편법은 아니고 실제 임야들 같은 산에 지금 개발 행위가 안 되는 땅도 사유지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바로 그 공법상 하나인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용도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여기는 다시 그냥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020년 7월 2일 일몰제를 앞두고 여기는 정부에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만 여기는 기존의 개발이나 보상보다는 여기는 공원으로 있는 존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지역이야 라고 한다면 공법으로 바로 개인 땅에다가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행위 제한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서울시만 있는 현재 비오톱. 그러니까 비오톱은 임산 자원이나 동물들, 생물들의 군락입니다. 군락.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규제입니다. 비오톱 1등급 같은 경우는 나무도 마음대로 못 뺍니다. 북한산이나 서울 시내에 있는 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양재동, 서초동도 마찬가지고요. 비오톱 지정을 하면 이거는 정말 꼼짝달싹 개발에 관해서 못합니다. 물론 이 비오톱은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산세가 험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주로 국립공원이나 또는 산 속에 있는 지역들, 정말 말 그대로 군락으로 보호를 해야 될 지역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에 지정을 하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장기 밀집형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보상과 이견이 자꾸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거나 또는 비오톱을 지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본인 땅에 비오톱 지정된지 몰라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우리 부당하다. 내 땅에 왜 비오톱을 지정하느냐 또는 왜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됐느냐라고 행정심판을 90일 이내 청구해야 되는데
시효가 지나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죠, 행정심판이.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으니 이준의 땅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장기민 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면밀히 보시고 내 땅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띄워서 내 땅이 신규로 지정된 곳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날짜까지 확인을 하고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적극적인 자기구제 나서셔야 본인의 권리가 구제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작정 그런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하여튼 오늘 일부에서는 장기민 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우리 곁으로 훌쩍 다가온 장기민 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승덕 변호사 얘기나 서울시에서 아까 쌍문동 그 보상에 관련된 예산 책정되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공법상 제한을 지금 가하고 있다 또는 가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제가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또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나 비오톱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유지를 하기 위해 움직임도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설마 정부에서 국민 개인재산을 계속 이렇게 침해하면서 보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권리는 내가 찾아 먹어야죠. 이준호의 땅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